안녕하세요. 도서홍도사 인사드립니다. 우후! 네, 요번에 준비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그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얼굴은 싹 이렇게 좀 작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제 블로그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홍승민 경영 컨설팅 확인해 주십시오. 자, 자료의 정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번 시간 전체 주제가 자료에 대한 건데, 이 자료가 왜 중요하느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자료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정부 사업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쓸 때, 사업을 할 때 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제품은 좋습니다. 저는 이런 기반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런 근거가 빈약한 것들은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료의 첫 번째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차 자료와 2차 자료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1차 자료는 직접 만든 겁니다. 직접 조사한 자료가 1차 자료고 2차 자료는 간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별도의 기관이나 연구 논문 등이 있는데 별도의 기관이라 그러는 것은 뭐 리서치 회사, 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뭐 그런 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열심히 작성된 그런 논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조사한 자료는 내가 직접 만든 조사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라 그러면은 내가 직접 만든 자료다 보니까 이 조사 설계를 목적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2차 자료 같은 거는 그러지 못해서 참조나 인용 또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참조하고 인용한 것들을 이게 바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는 문제라는 말씀 제가 잘못 드렸고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편집하다 보다 보면은 자료가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출처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부과제 사업계획서에서 보는 적합한 자료가 뭘까요? 1차 자료일까요? 2차 자료일까요? 2차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 공신력 있는 자료야 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한 1차 자료가 아니고 남들이 한 2차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공신력 있는 자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신뢰할 만한 기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있겠죠? 정부가 있고 금융권이 있을 거고요. 그런 데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산업현황, 증권사 자료 굉장히 활용하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신문사 자료, 경제연구원, 앞서 설명드렸던 삼성경제연구원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전문 리서치 회사, 이거 굉장히 고급 자료죠. 근데 좀 비쌉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의 논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먼저 산업현황 자료에서 증권사 자료. 제가 지금 레퍼런스 한 것은 BNK. BNK가 부산은행일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BNK. 왜냐면은, 이제 증권사 자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업의, 주가거든요. 이 주가는 기술력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서비스하는 증권사에서는 이런 산업 동향을 규칙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신문사 자료. 요즘에 신문사들이 좀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신문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자료를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 전문 신문 같은 경우는 산업 동향이나, 그런 이제 산업 동향의 분석, 그리고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할 만하고요. LG경제연구원 자료네요. 경제연구소에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사업하시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유비 리서치라는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디스플레이, 사실상 1위 리서치
자료고요. 뭐 비쌉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갖다 쓰시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논문 검색인데 논문 검색은 어디서 하시느냐?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 아이디가 있으시다 그러면 국회전자도서관보다도 아이디가 있으신 학교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유명한 해외 SCA급 논문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학생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해당 학교의 전자도서관에 접속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자칭 정부지원 사업계획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많이 했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좀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는데 해당 산업에 대해서 논문을 먼저 검색합니다. 단 해당 산업에 대해서 지식 수준이 없을 때 그러면은 논문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의 주석을 확인을 합니다. 그 주석에 있는 논문 역시 검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서 해당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앞으로 이 기술들은 어떻게 나아갈지 기술적인 부분 방향성까지 이제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봅니다. 이 기술 자료들도 우리 해당 기술을 연구를 할 때 이 기술은 성장성이 좋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경제 자료를 이제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경제 자료의 출처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그 출처를 확인을 해서 산업 동향 관련 자료를 이렇게 찾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증권사 자료 저는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정부 발표 자료, 보도 자료. 이 보도 자료가 뭔가 했는데 실제로 이름이 보도 자료. 이게 이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서 동향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자, 산업 자료 중에서 시장 규모를 판단하는 법, 결국엔 경제성이 시장 규모인데 이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델파이 기법을 포함을 해갖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술 개발에 대한 책을 작성할 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고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딱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추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추정하냐? 합리적 근거. 예를 들어 볼게요. 스테이플러를 하는데 2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경기도 인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20대에서 50대의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약 60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 통계청 자료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연간 0.3개를 조사를 한대요. 사용을 한대요. 이건 이제 조사를 해야죠. 아니면 휴리스틱하게 하던가.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이제 100% 기준이라고 할 때 종래 이제 스탬플러 사업자들을 포함을 해서 100%라고 할 때 내가 그 중에서 20%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하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연간 생산량, 판매 가능량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0.3개는 하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요 20%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조사하는 자료 중에 그 사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요. 이 사양을 확정하기 앞서서 최적의 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최적의 사양이라는 건 뭐냐? 업계의 최고 수준의 사양? 좋죠. 이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양 좋지만 달성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성 가능한 사양,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사양, 그리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양을 하셔야 됩니다. 달성 가능하지만 이거 해보니까 내가 달성은 할 것 같아. 목표 사용을. 근데 경쟁사 대비 강점이었으면 매력이 없다라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만드는데 마우스가 보통 우리가 버튼이 3개이지 않습니까? 이거 좌클릭, 우클릭, 그 다음 휠 이렇게 3개인데 일반적으로 마우스는 버튼이 3개인데 나는 마우스의 버튼을 단축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 중심의 마우스를 개발을 할 거고 남들이 별로 안 하는 단축키를 10개를 만들겠다 마우스에다가 그럼 세계 최고 수준이고 월드 베스트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사양인데 10개가 필요할까요?
그렇듯 경쟁사 대비 강점이 없으면 아무리 달성 가능한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사보다 좋은 사양,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업계 세계 추존적인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이 중요합니다. 그렇듯 사양의 확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되고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양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 당연히 경쟁사 카탈로그 분석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도기업, 우리 업계 선도기업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또는 전시회를 참여해서 선도기업의 사항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허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하나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종 협회 발표 자료, 기술 트렌드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사양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기타 방법에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제품을 만들면 내 사양을 내가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레퍼런스를 해서 경쟁사 대비 높아야 되는 겁니다. 경쟁사 대비 방향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기술 자료를 분석하는 순서를 볼게요. 기술 자료 어떻게 분석을 하면 경쟁사 자료부터 분석을 해야 되죠. 경쟁사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자사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쟁사, 타사를 분석을 하고, 타사를 떠나서 유사 제품들, 비슷한 것들도 제품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선도기업하고도 이제 자사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요.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나의 경쟁사가 선도기업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사는 선도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셔요. 그러니까는 타사 분석하고 선도기업하고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좀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사양을 좀 임시로 일단 사양을 정합니다. 위에 요런 자료를 수집해서 사양을 1차로 준비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1차 사료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서베이를 통해서,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같은 게 너무 발달이 돼서 랜덤하게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FGI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소비자들이랑 면담을 통해서 사양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양을 이렇게 소비자 이제 임시 사양을 정하고 소비자랑 협의를 해서 사양을 확정을 했는데, 이런 사양들이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던가, 또는 구현은 가능한데 가격이 확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은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서 2차로 판단된 것들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3차, 4차, 5차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양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제품 설계와 기술 개발 참조, 요거 꼭 참조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깨알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과제 사양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과제 사양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도전적인 사양으로 하되 달성 가능한 사양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양산기업 업계 최고 수준이 95%, DC에서 AC로 변환율이 95%가 일반적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99.99, 29까지 이렇게 수준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권장할 수 있는 건 한 97%. 무슨 말씀이냐? 95에서 99.9 사이 중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번복해서 예를 들어서 하시면은 정부 과제에서 일반적인 사양, 현존하는 사양을 충족시키겠다. 이거 투자 안 해줍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현재 수준보다 올라가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5%보다 높고 99.9%보다 낮고, 요거는 이제 달성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스션하게 약 중인수 값으로 97%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NTIS에서 제가 이제 강의 2강, 3강을 보시면 NT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NTIS를 보시고 제품 사용을 확정하셔야 되는 것도 있으십니다. 자, 그럼 제품 사양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유념을 하셔갖고 제품 사양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강 마무리하고
5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